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봤었으나 이변은 없었다. 금리 결정 당일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제롬 파월을 자극하기도 했었습니다. 멍청한 제롬 파월. 암만 생각해도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 최소 2포인트는 내려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롬 파월은 트럼프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줘. 너도 한 방 먹어봐라.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페드와치 기준으로 99%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된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제롬 파월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뭔 소리야? 인플레이션 지금 몇 달째 쭉쭉 내려오고 있는 거 안 보여?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관세, 그놈의 관세 때문에 수개월 내에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몇 달 더 기다리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그놈의 관세 탓을 하면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 제롬 파월. 관세 적용 됐잖아 이 양반아. 근데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연준은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을 2.7에서 3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반년째 금리 인하가 없지만은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봤을 때 여전히 올해 2차례 예상은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 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때는 노동시장도 지금보다 나았었고 인플레이션도 지금보다 높았었는데 금리를 내렸었던 제롬 파월. 반대로 트럼프가 자리를 잡으니까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면서 금리를 동결을 시켜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란 사태. 트럼프가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었는데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는다. 만약에 니들이 우리를 쳐 그러면 우리도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운데 전투 시작, 이스라엘에 잡이 없다. 계속해서 싸울 태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병력들을 중동으로 집결을 시키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번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그의 전략인지 아니면은 미국이 이란을 치게 되면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것인지 이틀 내로 뭔가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회담 조만간에 가지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은 이란이 백악관 방문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구라가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어제 이어서 특별한 진척사항은 없었습니다.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도 이란 관련된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해커 조직 이름은 곤제슈쿠 다란데라는 곳인데요. 이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노비텍스를 해킹. 노비텍스가 이란 정권의 국제 제재 회피 및 테러 자금 조달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제재 우회법까지 안내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노비텍스를 응징하겠다. 노비텍스 거래소로부터 8,110만 달러를 털었습니다. 해킹을 했고 추가적으로 공격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불똥이 이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까지 튀고 있는 가운데 같은 해커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의 방송국도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란 TV에서 정부에 대항하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란 사태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으나 제롬 파월이 똥을 싸제끼는 바람에 혼주세 다우와 S&P 500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었고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를 내줬었다가 지금은 10만 4,227달러, 이더리움은 2,500달러 상당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머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을 기록합니다. 2억 1,737만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블랙록에서는 무려 6억 4,007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조정을 받자 강하게 더욱더 많은 비트를 매입해주고 있는 블랙록의 투자자들,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헬스케어 기업인 플래네틱스가 비트코인 재무전략을 선택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2천만 달러치 비트를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어서는 스페인의 대형은행 BBVA가 그들의 고객들에게, 부자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3%에서 7% 할당하기를 권유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나왔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 법무부가 범죄자들로부터 2억 2,500만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들은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비트코인 비축 지갑에 입금을 시켜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최근 지정학적인 위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투자들, 그들의 비트코인 매도가 역대 최소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크립토코안트 측에서 밝혔습니다. 즉 장투자들은 비트를 팔지 않고 꾹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인데요. 크립토코안트의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 이야기하기를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4차례 발생했었는데 이 중에 3번은 6주에서 8주 안에 비트코인이 18에서 25% 상승했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현가치 대비 시장가치 지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강세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비트코인 조만간에 화려한 반등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어서는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강력한 지지선인데 몇몇이들은 비트가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웬만해서는 10만 달러 아래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 지지선을 유지하고 10만 6천까지 올라가가지고 저항 뚫고 안착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이어갔었습니다.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가 보는 이 차트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다 시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된다라면은 아직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언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만 달러까지는 한번 내려오지 않겠느냐. 내려왔다가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키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즌 종료를 외치면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개떡상 할 것 같다. 지금은 개떡상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냐 비즈니스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비트코인의 떡상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봤을 때 다음 고점까지 5달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서 사이클마다 달랐지만은 5달 전쯤 해가지고 한 달 정도는 조정이 나왔었던 달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았었던 그런 사이클도 있었다. 이번에는 어찌 될 것인가? 일단 요점은 비트코인 고점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미국 상원에서 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통과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서클의 주가가 떡상을 했다라고 하네요. 아, 나는 서클 안 사고 뭐 했나? 참 후회가 됩니다. 요새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저도 놓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은 JP모건이 이더리움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디파짓 토큰인 JPMD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기관들은 JPMD를 사용, 온체인 디지털 자산 결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기업 간 거래가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JP모건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역시 모든 금융 양아치들의 아버지다운 JP모건 CEO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을 까고 뒤로는 모든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 1080만 달러 자금 유입에 성공, 블랙락으로부터는 3632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카스텔로 트레이딩 분석가는 만약에 이더리움이 23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2350달러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를 지지구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크립토 블렛 분석가 수익 딱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형 쐐기가 일봉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받고 상방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반등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가 하면 크립토 배트맨 온도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3일봉 차트에서 패턴을 발견했다. 온도가 바닥 찍고 쌍봉 찍고 다시 한번 쌍바닥 찍은 다음에 상승.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부터 온도 상승 가지야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RWA 프로젝트죠. 플룸 같은 경우 몇 주 안에 미국 진출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풀룸이 미국 재무장관과 부통령과 미팅을 가졌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재무장관과 부통령이 무슨 동네 부동산 아저씨, 쌀집 가게 아저씨도 아니고 이렇게 미팅을 가져준다? 야,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과연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이란 사태 진정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광주댁 채널 지원 한 번씩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